안녕하세요, 버킷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인철의 굿 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버킷랩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한 주 한 권에서 33번째로 함께 읽는 책입니다. 이로써 총 9,215페이지째 함께 읽게 되었네요. 이번 책 굿 라이프는 2007년 프레임이란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관점의 힘을 알려주었던 최인철 교수의 12년 만의 신간입니다. 저는 TV 특강이나 유튜브 강연 등에서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몇 번 보았는데요. 제 경우에는 프레임을 읽지 않고 이번 굿 라이프로 처음 이분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여름 휴가 추천 도서 중 하나로 소개된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우아한 형제들의 대표를 비롯한 많은 명사들이 휴가 중에 읽을 책으로 추천하고 있어서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읽어보니 굉장히 유익하고 또 쉽고 논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의 제목인 굿 라이프는 좋은 삶, 결국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잘 사는 것, 좋은 삶이라고 할 만한 것이 결국은 행복함을 느끼는 삶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협하게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넓혀서 행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잘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책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3개 파트가 모두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첫 번째 파트에 집중해서 행복이라는 개념의 확장과 행복한 삶의 기술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행복은 한자로 우연을 뜻하는 행자와 복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복이라는 뜻이죠. 구성된 글자 자체에서 행복은 우연의 소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자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든지 의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상적이지도 않고 기회적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행복의 의미를 넓혀볼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 우리의 착각처럼 우연한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때 쓰는 파나스 척도의 기준들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파나스 척도에서는 행복한 감정을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이라고 좁게 보지 않고 다양한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행복을 단 한 개의 감정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행복하면서도 이건 행복한 감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좁은 생각의 틀을 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파나스 척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그러니까 행복함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감정들은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같은 것들입니다. 모든 감정들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기인된다기보다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잔잔한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행복, 조금 더 삶에 가까이 있는 행복의 진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행복을 대신할 만한 단어로 자겸과 쾌족이라는 단어를 인용하는데요. 자겸과 쾌족은 중국 송나라 시대 유학자 주의가 엮은 대학 장구에 나오는 말로 고전 연구가인 박재희 박사의 해석을 빌리자면 자겸과 쾌족이란 남의 시선에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에서 느끼는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와 달리 자겸과 쾌족이라는 단어의 포인트는 스스로 만족한 상태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기술은 크게 심리주의자의 기술과
환경주의자의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심리주의자들은 주로 명상하기나 감사한 일을 되새겨보기나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보기 등 내적으로 스스로의 기분을 바꾸는 것에 주로 집중을 하고, 두 번째 그룹인 환경주의자들은 심리주의자들처럼 마음의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로 집중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심리주의자들의 기술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나 화를 다스리는 법 같이 불쾌한 상황이 이미 일어난 그 사후에 그 감정을 홀로 정리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나 저자는 환경주의자들의 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행복한 환경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사후의 불편한 감정들을 수습하는 형식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스로 만족하는 행복과 그걸 추구하는 기술 두 가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이 연구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만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견과 쾌족, 심리주의자들의 내면의 평화, 환경주의자들의 행복을 쉽게 느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모두에 큰 도움이 되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연찮게 저도 2012년도부터 연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하고 연말에는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취율을 개선해보는 소소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해왔던 연간 프로젝트라는 작은 소일거리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정말 행복인가?에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행복은 본질 자체가 자유로움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느슨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을 계기로 행복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내세워서 나의 행복을 스스로 경계하는 일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인철의 굿 라이프였습니다.